여러분, 혹시 집안에 소금 하나만 제대로 두어도 귀신이 못 들어오고 돈복이 따라온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저 역시 처음엔 단순한 미신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 전부터 동양의 풍수에서는 소금이 집안의 기운을 정화하고 나쁜 기운을 막는 강력한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일본의 사찰과 중국 황실에서도 소금을 사용하여 공간을 정화하고 신성한 에너지를 유지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집안의 에너지를 바꾸고 재물과 복을 끌어들이는 상징적 힘을 가진 물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소금을 틀린 위치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관 깊숙이 묻어두거나 부엌 한켠 구석에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금의 정화력은 발휘되지 못하고 오히려 나쁜 기운과 재물 누수를 막지 못하게 됩니다. 혹시 이렇게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돈은 들어와도 금세 나가고 집안 분위기는 무겁고 답답하며 열심히 살아도 항상 부족한 느낌이 드는 순간. 세탁기 고장, 예상치 못한 의료비, 갑작스러운 지출들이 계속 이어지는 경험 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안의 기운이 흐트러지면 사람의 운도 함께 흐트러진다. 풍수에서는 집이 사람의 몸과 같고 소금은 그 몸을 정화하는 중요한 약재와 같은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에 닻이 잘못 내려지면 배가 표류하듯 소금이 잘못된 위치에 있으면 우리 삶도 방향을 잃고 재물이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닙니다. 당장 실행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는 긴급한 풍수 경고입니다. 여러분의 집 소금은 지금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싱크대 아래? 부엌 구석?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두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소금이 귀신을 막고 돈복을 불러오는 자리가 어디인지, 왜 그 자리가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준비되셨다면 지금부터 집안의 기운을 바꾸고 재물과 복을 끌어들이는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작은 소금 한 줌이 여러분의 집과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소금이야 그냥 부엌에 두면 되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맞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조미료일 뿐입니다. 그러나 풍수에서는 소금을 어디에 두느냐가 집안의 복과 기운을 결정하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시청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늘 돈복이 없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집을 방문해 보니 소금통이 싱크대 아래 습기 많은 곳에 봉지째 방치되어 있었고 부엌 한 구석에는 오래된 소금이 굳어 하얗게 뭉쳐 있었습니다. 풍수에서는 습기를 막힌 기운, 부패한 기운으로 봅니다. 정화와 재물운을 상징하는 소금이 그런 곳에 놓이면 좋은 기운이 아니라 오히려 나쁜 기운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은 깨끗한데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남편 사업도 잘 안 되고 건강 비용도 많이 나가요. 저는 소금 위치부터 바꾸라고 조언했습니다. 몇 달 뒤 연락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놀라운 일이 있어요. 남편 일이 풀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줄었어요. 소금이 이렇게 중요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없으신가요? 돈이 들어와도 금세 나가고 통장은 늘 바닥을 보이고 노력에 비해 소득이 남지 않는 느낌. 집안 기운이 무겁고 답답한 느낌이 들 때 혹시 소금 위치를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정에서는 부엌과 거실에 소금을 아무렇게나 두었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자주 싸움이 생기고 갑작스러운 지출과 질병이 반복되었습니다. 집안 기운이 흐트러지고 재물운이 새어나가는 것이 눈에 보이듯 나타난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재물창이 막히고 부정적 기운이 순환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소금은 단순히 두는 것이 아니라 기운이 흐르는 위치에 두어야 그 힘을 발휘합니다. 잘못된 위치에 두면 귀신이나 나쁜 기운이 머물고 재물 누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집안 소금 위치를 떠올려 보십시오. 싱크대 아래에 깊숙이 두고 있지 않으신가요?
오래된 소금을 그냥 방치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소해 보이지만 바로 이런 작은 실수들이 귀신이나 부정적 기운을 막지 못하고 돈이 들어와도 빠져나가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소금이 귀신을 막고 돈복을 가져오는 정확한 위치와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집안 기운과 재물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두십시오. 지금 바로 집안을 떠올리며 소금 위치를 점검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왜 소금의 위치가 중요한지 그 원리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풍수에서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집안의 기운을 정화하는 도구로 여겨집니다. 옛사람들은 집안에 쌓인 탁한 기운, 나쁜 에너지, 부정적 기운을 소금을 통해 정화했다고 기록해왔습니다. 한국의 민간 신앙에서는 새로 이사할 때 집 안 곳곳에 소금을 뿌리며 아군을 막고 복을 불러들였습니다. 중국 황실에서는 방을 정화할 때 소금을 태우거나 모아두었고, 일본 신사에서는 문 앞에 소금단지를 두어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처럼 동아시아 전통에서 소금은 공간의 에너지를 바꾸는 물질로 존중받아 왔습니다. 그 이유는 과학적으로도 설명 가능합니다. 소금은 불순물을 흡수하고 균을 억제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과거 약재가 부족했던 시대에는 상처에 소금을 뿌려 염증을 막거나 음식을 소금으로 보존했습니다. 즉, 소금은 불필요한 것을 걸러내고 중요한 것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풍수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안의 기운은 혈액과 같고 소금은 순환을 돕는 약재와 같다. 잘못된 곳에 두면 독이 되고 올바른 위치에 두면 생기가 흐른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집을 사람의 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기운은 혈액과 같습니다. 소금은 이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몸속 불순물을 걸러내는 약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약재가 구석에 방치되어 굳거나 오염되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되어 집안 기운을 망가뜨립니다. 특히 재물운은 흐르고 순환해야 쌓입니다. 소금은 집안에서 탁한 기운을 흡수하고 순환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위치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 두면 기운이 막히고 귀신이나 부정적 에너지가 머물 수 있으며 돈이 들어와도 흘러나가게 됩니다. 풍수학자들은 소금은 집의 폐 속 먼지를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집안의 답답함, 갈등, 재물 누수는 소금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위치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반대로 소금을 올바른 위치에 두면 집안의 기운이 정리되고 새롭고 좋은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이제 집안에서 소금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 안으로 기운과 재물이 들어오는 첫 관문입니다. 풍수에서는 현관이 흐트러지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관 안쪽 문에서 1에서 2m 정도 떨어진 곳에 소금 한 컵을 두십시오. 용기는 투명한 유리컵이나 작은 접시가 좋습니다. 뚜껑을 덮지 않고 열린 상태로 두어야 소금이 기운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굵은 소금이나 정제되지 않은 천연 소금을 사용하면 효과가 더 강합니다. 보름에 한 번, 늦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소금을 교체하시고 오래된 소금은 집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둘째, 부엌입니다. 부엌은 재물운이 머무는 공간이자 음식과 삶의 에너지가 흐르는 곳입니다. 싱크대 안쪽, 조리대 옆 등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소금 접시를 하나 두십시오. 부엌의 소금은 양이 많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보름마다 새 소금으로 교체하며 오래된 소금은 반드시 버리십시오. 부엌에서는 청결도 중요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조미료, 묵은 국물 자국, 끈적한 병들을 정리해주면 소금의 정화력이 더욱 살아납니다. 셋째, 거실입니다. 거실은 가족의 기운이 흐르고 대화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거실 테이블 한쪽, 눈에 잘 띄지 않는 모서리 등에 소금 접시를 두십시오. 소금은 기운의 흐름을 막지 않는 위치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딱 10분만이라도 거실 정리를 해보세요. 정리된 공간은 좋은 기운이 흐를 길을 만들어줍니다. 정기적으로 빈 화병에 물을 채워두고 일주일에 한 번 새 물로 교체하면 기운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추가 팁입니다. 소금을 두는 동안 마음속으로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나쁜 기운은 나가라라는 의도를 담아 보십시오. 풍수에서는 마음과 의도가 기운을 부르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작은 마음가짐 하나가 소금의 힘을 더욱 강화합니다. 이제 소금 외에도 집안의 재물운과 복을 강화하는 작은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풍수에서는 큰 변화보다 작고 반복되는 행동이 더 큰 기운의 변화를 만듭니다. 첫째, 현관과 입구 정리입니다. 현관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의 관문입니다. 신발이 흩어져 있거나 먼지가 쌓이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신발장 내부도 청소하십시오. 신발 몇 켤레를 햇볕에 내놓으면 기운이 활성화되고 부정적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작은 변화 같지만 현관 정리만으로도 집 안 전체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둘째, 부엌과 식탁 관리입니다. 부엌은 재물운이 머무는 창고 역할을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조미료, 묵은 국물 자국, 끈적한 병들을 정리하십시오. 부엌 싱크대 옆이나 조리대 한쪽에 소금 접시를 두면 냄새와 탁한 기운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름마다 소금을 교체하고 오래된 소금은 반드시 버리십시오. 또한 음식은 남김없이 처리하고 쓰레기는 제때 버리는 습관이 재물운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셋째, 거실과 가족 공간 정리입니다. 거실은 가족이 모이고 대화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먼지, 방치된 잡동사니, 쌓인 서류 등은 기운을 막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딱 10분만이라도 거실 테이블과 책상 위를 비워주십시오. 풍수에서는 이를 기를 내주는 행위라고 합니다. 좋은 기운이 흐르려면 자리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물의 순환을 활용합니다. 빈 화병이나 컵에 물을 채워두고 일주일에 한 번 새 물로 바꾸십시오. 정체된 물은 기운을 막고 새로운 물은 기운 순환을 돕습니다. 작은 물그릇 하나로도 집안의 에너지 흐름을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빛과 공기 활용입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는 날에는 커튼을 열어 집안 공기를 순환시키고 기운을 깨끗하게 만드십시오. 환기는 하루 한두 번 이상, 특히 요리 후에는 필수입니다. 탁한 공기가 빠져나가야 소금과 다른 풍수 요소들이 제 역할을 합니다. 여섯째, 마음과 의도 담기입니다. 소금을 두거나 청소할 때 마음속으로 좋은 기운 들어오고 나쁜 기운은 나가라라고 의도하십시오. 풍수에서는 마음과 행동이 에너지를 부른다고 봅니다. 즉, 소금과 정리만으로 끝내지 않고 의도와 마음을 함께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습관을 반복하십시오. 현관 정리, 부엌 소금과 청결, 거실 공간 확보, 물 순환, 빛과 공기, 마음의 의도. 이 6가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소금 하나로 시작한 집안 기운 정화가 더 강력해집니다. 결론적으로 풍수에서 재물과 복은 흐름과 순환이 핵심입니다. 소금으로 기운을 정화하고 청소와 정리를 통해 공간을 확보하며 마음과 의도를 담으면 자연스럽게 재물과 복이 들어옵니다. 작은 행동 하나, 작은 의식 하나가 집안 전체의 기운을 바꾸고 결국 가족 건강과 관계, 재물운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부터 현관, 부엌, 거실 정리와 소금 활용 습관을 실천해 보십시오. 작지만 꾸준한 변화가 집안의 에너지를 새롭게 하고 귀신을 막고 돈복을 불러오는 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소금을 어디에 두고 청소와 정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혼자서 이런 걸 해보는 게 조금 어색했습니다. 이 작은 접시 하나가 정말 큰 변화를 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한 달 정도 꾸준히 현관에 소금 한 컵을 두고 부엌과 거실을 조금씩 정리하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집안 공기가 달라지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직접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면 효과가 더 강해집니다. 아이들이나 손주에게 우리 집 기운 좀 새롭게 해볼까? 하고 간단히 말해보세요. 아이들은 재미있어 하면서 작은 접시에 소금을 담거나 화병에 물을 갈아주는 일을 자발적으로 도와줍니다. 그 자체가 작은 의식과 놀이가 되어 가족 모두가 참여하게 됩니다. 배우자에게도 알려주면 좋습니다.
현관과 부엌, 소금 위치 조금 바꿔볼까? 이렇게 가볍게 말만 해도 함께 의식이 이루어지고 서로의 에너지가 맞물리면서 집안 전체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작은 행동은 금방 눈에 보이지 않지만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현관에서 신발 하나 가지런히 정리하고 부엌 소금을 갈아주고 거실을 10분만 청소해도 그 과정에서 집안의 에너지가 순환하며 나쁜 기운은 나가고 좋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무조건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조금씩 천천히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늘 한 가지, 내일 한 가지씩 바꾸어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습관들이 모여 재물운, 건강, 가족의 행복까지 연결됩니다. 또 주변 사람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집 현관 소금 위치 바꿨더니 집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주변 사람들도 따라하게 되고 그 기운이 자연스럽게 확산됩니다. 여러분, 풍수는 거창한 장식이나 비싼 물건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단지 작은 행동과 의도가 집과 사람의 에너지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 한 컵, 물 한 그릇, 깨끗하게 정리된 공간, 마음속 긍정적인 의도,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을 실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면 분명 집안과 마음, 재물과 건강까지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큰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가족과 함께 즐겁게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바로 소금 위치 점검과 청소부터 시작하세요. 그 한 걸음이 집안의 에너지를 새롭게 하고 귀신을 막고 돈복을 불러오는 첫걸음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집안 기운을 정화하고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상징적 도구입니다. 그 위치와 관리가 잘못되면 귀신과 부정적 기운이 들어오고 돈이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둘째, 정확한 위치와 관리가 중요합니다. 현관 입구 안쪽, 부엌, 거실 등 기운이 순환하는 곳에 소금을 두고 정기적으로 교체하며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 집안 전체의 에너지 흐름을 바꾸고 재물운과 건강, 가족 행복까지 이어집니다. 셋째,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현관 신발 정리, 부엌 소금 교체, 거실 정리 같은 소소한 실천이 반복되면 집안 기운이 살아나고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풍수에서 말하는 문 열림 의식이며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넷째, 가족과 함께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아이들과 손주, 배우자와 함께 소금 놓기, 청소, 정리를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의식이 되어 가족 모두의 에너지를 연결하고 자연스럽게 재물과 복,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지금 바로 현관, 부엌, 거실을 점검하시고 소금 위치를 확인하고 바꿔보세요. 쌓인 소금이 있다면 교체하고 새 소금을 두면서 마음속으로 좋은 기운과 복이 들어오기리라고 의도를 담아 보십시오. 이 작은 실천이 내년의 재물운과 생활 안정, 가족 건강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배운 풍수 지혜와 소금 활용법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현관에 소금 두었습니다. 기운이 달라졌어요. 이런 경험 하나가 다른 시청자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복, 건강과 재물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로 시작되는 큰 변화를 믿고 지금 바로 실천해 보십시오.